안녕하세요. 피부요. 유엔영, 류정호. 김지영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베개 딱 눌린 자국이 생겨가지고 혹시 오후까지 안 없어졌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요. 네, 네. 다행히 이제 마스크를 써서 가려지니까. 진료 보실 때는. 네, 다행이긴 한데 네. 오후까지 안 없어지니까 좀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개 자국이 좀 눌려서 안 없어지면 내가 노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제 그런 거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이런 베개 자국을 피부과에서는 슬림 라인이라고 해요. 네, 네. 잠버릇으로 인해서 주름이 더 깊어지는 네.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네, 네. 이 슬림 라인이 생기는 이유는 눌림 때문인데요. 네, 네. 실제 옆으로 잘 때 얼굴의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을 사진으로 보면 네. 다음과 같은데요. 투명한 판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피부가 진이겨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힘이죠. 네. 피부는 사실 외부 압력에 굉장히 좀 취약하고 좀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30초만 그냥 좀 강하게 눌려도 주름이 그냥 바로 생기는데 이렇게 그냥 밤새도록 이겨질 정도로 강한 압력을 받는다면 주름이 생기는 건 좀 당연할 것 같아요. 이 슬림 라인들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주름에 비해서 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형태의 주름이 있다면 내 피부가 어떤 눌리는 힘에 좀 약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피부가 그냥 눌리는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고 이 눌리는 힘에 좀 저항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 저항하는 성분이 많으신 분들은 주름도 잘 안 생길 거고요. 그쵸. 네, 이 저항하는 성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일단 자국이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그런 성분이 뭔가요? 바로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이군요. 히알루론산 하면 피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라고 해서 이제 수분 관리의 기본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맞아요. 네. 바로 이 히알루론산의 친수성이라는 이 특징 때문에 우리 그 외부의 압력에도 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히알루론산이 물 끌어당기는 자석 말고 또 별명이 있는데 바로 스페이스 필러라고 해서 우리 피부의 공간에 볼륨을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런 필러도 전부 다 이제 성분이 히알루론산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륨을 채우는 효과 하면 콜라겐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쵸. 네. 네, 우리 피부를 이렇게 완전히 건조시키면 콜라겐이 피부 질량의 76%를 차지하고요. 히알루론산이 0.1%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 극미량이네요. 네, 완전 콜라겐에 비해서는 극미량인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완전 극미량인 이런 히알루론산이 어떻게 피부의 볼륨을 채울 수 있을까 하면 이 히알루론산이 자연 물질 중에서 가장 친수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친수성 맞아요. 이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얼만큼 친수성이냐면 히알루론산의 구조 중에서 지금 그 파랗게 보이는 구조가 전부 다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굉장히 그 구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성분 때문에 히알루론산이 극미량이라도 물을 딱 끌어당기면 정말 이렇게 필러처럼 우리 피부과에서 쓰는 필러처럼 이렇게 단단한 젤리 같은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미량인데도 피부 공간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마른 미역은 볼륨이 없지만 그쵸. 미역을 물에 불리게 되면 미역의 다당류에 의해서 물이 흡수돼서 탱탱해지고 미역의 볼륨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그것도 단단한 볼륨이 아니라 탱탱한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의 히알루론산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딱딱한 볼륨이 아니라 탱탱한 볼륨이니까 모든 여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볼륨인데요. 몸무게가 70kg의 어떤 성인을 가정을 했을 때 몸 전체에 히알루론산은 15g이 있고요. 이 15g 중에서 3분의 1이 매일매일 턴오버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라지고 생기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또 반 50%는 피부 속에서 턴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 속 히알루론산의 밤감 기간 사실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계속
계속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거죠. 정말 빠르게 턴오버가 되네요. 네네, 맞아요. 이 히알루론산의 합성은 나이가 들면서도 감소하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이 턴오버가 이제 생성되는 거는 줄어들고 이제 사라지는 거는 많아지게 되는데 이 사라지는 분해되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노화 말고도. 첫 번째가 자외선, 그리고 두 번째가 활성산소, 그리고 세 번째가 히스타민입니다. 아, 네. 이런 자외선하고 활성산소 차단은 피부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인데, 그쵸. 네, 히스타민은 우리 몸을 가렵게 하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이잖아요. 맞아요. 네, 히스타민 많이 노출되면 히알루론산이 좀 급격히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왜 가려울 때 처방해드리는 것이 바로 안티히스타민이잖아요. 항히스타민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히스타민이 좀 체내에 많지만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도 특정 음식을 드시면 체내 히스타민이 많아져가지고 그 가뜩이나 생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 히알루론산이 다 분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 세 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와 그리고 가공 토마토예요. 케찹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맥주 또는 와인, 레드 와인 특히. 네, 그래서 그냥 맥주에 그냥 소세지랑 케찹 뿌려서 딱 한번 드시면 이제 체내 히스타민 엄청 많아지면서 히알루론산 다 분해되는 거죠. 네, 가공식품이 안 좋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과 함께 그러면 보충하려면은 히알루론산을 직접 먹으면 되나요? 아무래도 히알루론산은 아까 구조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큰 고분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 먹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흡수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히알루론산의 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의 재료가 되는 전구체인 N-아세틸글루코사민, NAG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충을 하면 히알루론산의 재료가 많아지니까 우리 몸에서 히알루론산 합성이 증가되게 되죠. 네. 요즘에는 그 히알루론산 화장품도 많이 바르시던데 히알루론산 화장품 바르는 팁도 좀 알려주세요. 네.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때 수분 플럼핑이다 이제 워터 플럼핑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히알루론산 세럼을 굉장히 여러 번 레이어링 해가지고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꼭 팁을 드리고 싶어요. 히알루론산은 계속 친수성을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물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이 주변에 있는 공기가 습하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다 끌어당겨서 피부의 수분도가 최고가 돼요. 그러니까 장마철 같은 데는 엄청 히알루론산 좋겠죠. 근데 건조한 이럴 때 바르면 이 공기에서 끌어당긴 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 화장품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그 빨아들인 그 피부 수분이 그냥 증발해버리면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세럼만 계속 그 바르신 분들이 오히려 각질이 일어난다, 건조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알루론산 화장품으로 수분 충전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 번 레이어링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오일이나 밤 형태로 반드시 그 뚜껑을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증발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세럼 화장품을 바르실 때는 이 수분 자석이라는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밀폐제를 꼭 사용해줘라. 맞습니다. 그 말씀이죠. 이런 히알루론산을 병원에서는 물광주사나 히알루론산 필러를 통해서 이렇게 보충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물광주사나 히알루론산 필러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넣어주는 거라면 섬유오세포가 자연스럽게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내게 하는 히알루론산 부스터로서 체외 충격파가 있습니다. 충격파를 피부에 조사하면 1시간 후에 섬유오세포가 히알루론산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특히 그 충격파를 조사하면 근막층에 히알루론산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리프팅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피부에 히알루론산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피부만큼 히알루론산이 풍부한 곳이 근막이고요. 이 근막에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잘 이렇게 있어야 중력에 저항하는 이제 탄력 있는 얼굴이 되기 때문에 이 근막 히알루론산을 증가시키는 이런 치료들도 굉장히 안티에이징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부 속 자연 필러인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히알루론산이 분해되는 3가지 원인과 히알루론산을 보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잘 히알루론산을 보충하셔서 모두 피부 영해지세요. 감사합니다.